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I am hero the stadium에 연출을 했던 조우영 감독님의 인터뷰를 전해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인터뷰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날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서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요. 최근에는 상영 회차가 많이 줄어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이 많지 않은데 휴일임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관람하고 계셨고요. 제가 영화를 한 번 더 보러 가게 된 거는 조우영 감독님과 인터뷰하면서 이 영화에 이렇게 많은 디테일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영화를 꼭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거든요. 이제 싱얼롱도 남겨져 있고 또 10월 3일에도 싱얼롱 티켓팅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유가 좀 되신다고 하면 한 번씩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조우영 감독님의 인터뷰를 한 번 더 보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영상이 1편과 2편 그리고 영화 키워드별로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지 저희가 영상을 올려뒀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영화의 디테일이 잘 보이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조우영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예전에 사진들을 쭉 올려보는데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 콘서트 때 임영웅 아티스트가 멘트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시와 함께라면 나는 다 이겨내. 영수증 문구를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 26일 날 발행된 영수증이었는데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영시와 함께라면 나는 다 이겨내. 그 이겨내 이 말이 I am hero 스타디움에도 보면 나와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함께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정말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저렇게까지 준비를 했었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내 서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는 다 이겨내.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나는 다 이겨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겨내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1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스타디움 공연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그걸 즐기면서 오히려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웅시대 분들이 채워줘서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영웅시대 팬분들이 채워줬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I am hero the stadium을 정말 여유가 되시면 한 번씩 더 보시면 좋고 가시기 전에 저희 영상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우영 감독님이 정말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들 영상을 쭉 보시고 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NS에 저희 영상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공유하실 때 출처는 꼭 좀 앵커리의 똑TV라고 좀 밝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 톱클래스 유슬기 기자님의 임영웅과 영웅시대 1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2편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제가 여러 번 읽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난번에는 히어로 임영웅 요게 이제 씬 넘버 1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형 임영웅 씬 넘버 2였습니다. 세 번째는 씬 넘버 3 다정한 온기인데요. 유슬기 기자님이 말씀드렸던 I am hero 스타디움의 언론시사회를 보시고 그거를 이제 마치 영화 장면처럼 씬 넘버를 붙여가지고 1, 2, 3, 4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두 개는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정한 온기인데요.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때엔 단 하나만 기억해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났어도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이 길 끝에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까지 난 곁에 있어요. 이 가사를 온기 가사를 일부 인용을 하면서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그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한 것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할 때만 해도 본선 진출이 목표였다는 그는 첫 노래부터 진솔했다.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게 보내는 3호곡. 그저 내가 지금 그 당시 어머니 나이에 가까워지고 보니 어머니가 참 젊으셨구나 싶고 왜 좀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하게 된다며 임영웅 아티스트가 바램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원곡자인 노사연 씨도 처음 듣는 노래인 양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들었고 노래가 끝나갈 때는 다 같이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그 담담한 노래 가사가 이렇게 사무칠 줄이야. 임영웅 아티스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크닉과 기교가 대세를 이루던 트로트 씬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울림과 떨림으로 무대를 장악해 갔다. 울림과 떨림. 테크닉과 기교가 아니라 울림과 떨림으로 무대를 장악해 갔다. 최대한 고음을 뽑아내 기선을 제압하는 알록달록한 준결승전에서 노타이에 진 회색 정장을 입고 가만히 서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른 건 또 어떤가. 그가 마이크를 가슴 아랫께까지 내리고 휘파람을 불 때는 이미 경쟁도 점수도 순위도 사라진 뒤였다. 관객들이, 청중들이, 대중들이 몰입했다는 거죠. 이미 경쟁도 점수도 순위도 사라진 뒤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싶은 순간 마스터였던 조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첫 음절에서 모든 게 끝났고 임영웅의 노래는 모두가 숨죽여 듣게 만드는 마법이 있다고. 그 마법은 5만 명이 모인 스타디움에서도 여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축구장 넓이의 공연장에서 단 한 사람이 5만 명을 향해 마이크 하나를 쥐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모든 가사와 음절 하나하나가 흩어지지 않고 다 와서 다 버린다. 모래알갱이 무대를 최고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었는데 조용 감독님도 그 무대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대를 화면에 옮기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다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모르는 노래인데도 자막을 보지 않아도 모든 가사가 들린다.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는 비를 맞고 군무도 추고 축구장을 몇 바퀴째 달리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와닿고 귀에 와닿는다는 거.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2016년 데뷔한 임영웅 아티스트가 4년 가까이 무명으로 지냈죠. 2020년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한 후 4년은 매번이 신기록 경신이다. 그의 기록은 유튜브 조회수, 광고 수익 등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속내는 또 깊다. 저는 그 요즘에 킥이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그 요리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뭔가 킥이 확 닿는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유슬기 기자님의 글에도 보면 이런 킥이 있어요. 자신이 받은 숫자를 또 숫자로 보답한다. 그는 영웅시대와 함께 매년 기부를 멈추지 않고 매번 공연 때마다 일반 공연의 2배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지하철역에서부터 모든 동선을 색깔별로 정리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영웅시대가 헤매지 않게 배려하고 스마트폰에 익숙치 않은 팬을 위해 1대1로 맞춤형 도우미가 붙는다. 부모를 모시고 온 자녀 보호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이동식 화장실 규모도 다른 공연의 곱절은 넘는다. 감독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함께 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스태프분들이 기본적으로 임영웅 아티스트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영웅시대에 대한 팬사랑이 지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도 받지만 숫자가 빠듯하면 한 분 한 분 제대로 응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여기처럼 2배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가 된다. 이 말은 안전요원분들이 다른 콘서트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콘서트에서는 1분밖에 고객을 응대할 수 없다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에서 일을 할 때는 2배 이상의 시간을 관객에게 드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건 또 비용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가 이번에 자작곡으로 참여한 신곡의 제목은 온기다. 그는 이번에도 당신 곁에 있음을 노래한다. 이제 나만 믿어요에 이어 김이나 작사가와 함께했다. 2020년 당시 김이나 작사가가 조영수 작곡가에게 우승곡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승전을 지켜봤습니다. 그제서야 우승한 임영웅 아티스트를 봤다고 했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그날조차 마음껏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날이 마침 아버지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이나 작사가는 이제 정말 그가 마음껏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제 나만 믿어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온기는 그때 임영웅 아티스트처럼 세상 끝에 혼자 남아있는 듯한 이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 순간 단 한 사람의 온기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김이나 작사가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매우 잘생겼다. 그런데 다정하다 라고 표현을 했죠. 그 잘생긴 다정함은 이번에도 노래를 뚫고 나온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죠. 이번 콘서트 영화를 보면서도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하구나. 그 신정훈 대표님과 어떤 가수가 될 건지, 어떤 음악을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그 임영웅 101에도 나오잖아요. 그 생각을 변함없이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I am your the 스타디움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전제는 위로였는데 확신에 찬 위로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벗어나서,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영웅시대 팬분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임영웅 아티스트가 온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처음 가수가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니고 있구나를 영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씬은요, 지금은 영웅시대입니다. 머리를 하러 갔다가 계속 임영웅 아티스트 노래만 나오길래 헤어 디자이너가 영웅시대인 줄 아셨대요. 알고 보니 음원 차트를 순서대로 틀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음 문장이 참 재밌었어요. 영웅시대와 아닌 사람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진다. 영화관에 가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함께 오신 분이 왜 임영웅 아티스트를 좋아하는지 알겠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머리가 완성되는 동안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고 노래만 듣고 있어도 좋았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사랑 노래를 할 때조차 뜨겁게 타올라 상대를 태우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수줍은 아이처럼 도망가는 사랑 앞에서도 여기 쉬어가라고 곁을 내준다. 그는 현재 89주 연속 팬앤스타 스타랭킹 1위다. 유슬기 기자님이 쓰실 때는 89주 연속이었는데 지금 91주 연속이죠. 첫 단독 콘서트로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29번의 공연을 했고 미국에서도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습니다. 110만 장의 음원 수익 외에도 부가적인 경제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의 관계,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등을 반영하는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1위입니다. 2023년에 임영웅 아티스트가 시축했던 FC서울과 대구FC 프로축구 경기는 예매 10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했으며 기존 예매 판매 기록인 13만을 14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의 테일러노믹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히어로노믹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의 성과는 숫자로만 표현되지 않는다.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들이 있는 곳의 에너지에는 정돈된 진실함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어서 가식 없이 친절합니다. 정말 많이 느껴요. 많은 분들을 뵐 때마다. 영웅시대는 임영웅 아티스트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를 지키며 지켜보기 위해 그 자리에 있다. 그가 더욱 찬란히 빛나도록. 그래서 이들은 사랑한다, 너뿐이다 라는 말보다 건강하고 행복해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야 오래오래 서로의 곁에 있을 수 있을 거니까요.
아티스트와 팬이 이렇게 닮아 있으니 이들이 있는 자리에 자꾸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콘서트에서 그랬잖아요. 평생 한번 설 수 있을까 말까 한 이 무대를 이틀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늘 기적을 행하는 영웅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으면 아이 이름을 영웅이라 지을 수 있을까? 영화 영웅본색을 좋아해 아들의 이름도 꼭 영웅이어야 했다는 아버지는 진한 이름만 남기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그 빈자리의 깊이와 너비를 너무나 잘 알기에 누군가의 빈 곳을 온기로 채우는 사람이 됐다. 영화 보면서도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 깊이와 너비를 짐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훅 들었거든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 했던가? 서로가 서로에게 삭막해진 이 사막 같은 시절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목소리는 조용히 마음을 녹인다.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축구와 노래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스스로 깨달은 만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며 조금은 깨닫게 됐고 그만큼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저는 이 대목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인사이트로 받았거든요. 임영웅 아티스트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내 일에도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슬기 기자님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고 그만큼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도 대단한 표현입니다. 우주 대스타가 된 지금도 그의 일상은 노래 아니면 운동이다. 영웅이 되었으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는 우리를 어떤 우주로 데려갈까? 라는 문장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 와서 또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니까 더더욱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